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여러분들 이름 다 불러드렸는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려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정준호님, 김민경님, 민드림님, 비치로사님 반갑습니다. 강인웅님 안녕하세요. 경란님 반갑습니다. 히든북스님, 강순식님 안녕하세요. 임희정님 반갑습니다. 남인병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명수님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오늘 행복한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방송 사고였네요. 어제 순식님과 같이 통화했었죠.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40대 아줌마 이런 거 처음. 에이, 요즘은 40대시면 아직 아줌마가 아니죠. 아직 뭐 40대시면 한창이신데 무슨 아줌마입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줌마라고 불리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텐데요. 우와, 로또 5등 당첨되셨군요, 손식님.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미경님 엄청 반가워요. 저만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우와, 저도 반갑습니다. 조미경님 오늘 또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고 오신다면 그러면 아마 항상 뭔가 얻어가실 거예요. 뭐랄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은 때로는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또 실망감을 얻어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도 뭐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멋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품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은님 안녕하세요. 하늘정님 반갑습니다. 임태은님 말년 휴가 나와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와, 말년 휴가 말년 휴가 때부터 공부를 하신다는 건 정말 아주 정확한, 아주 뭐랄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를 딱 전역하고 나서 진짜 잠깐 차칫 그 어떤 뭐 공부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걸 놓쳐버리면 진짜 막 세워라 내워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바로 뭔가를 해버리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좋아하는 책, 사실 저는 책을 다 좋아합니다. 모든 책들을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저만의 그 별표, 제 마음속에 어떤 별표 표시를 하죠. 별 5개가 최고라고 하면 오늘은 진짜 별 5개짜리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란 책입니다. 마음의 습관이란 책. 아마 이 책이 절판되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지.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중고로 구했었고요. 이 책을 아까 읽고 있다가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을 쉴까 생각도 했는데요. 쉬면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혼자 내일 아침에 일찍 축구를 하러 가긴 하는데 오늘 제가 낮에 읽을 만큼 책을 정말 많이 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 상태였고, 여러분들을 안 찾아뵀으면 아마 저는 게임 한판 하고 자자 하고 게임이나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GHKSLX님,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어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체계 없이 했던 걸 다 가르쳐 주셨네요. 와, 꾸준히 해서 꼭 중국 사람과 부담 없이 대화할래요. 와, 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얻어 가신다니까 제가 그래도 좀 기쁘네요. 최연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또 뭐랄까 우리 마음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어떤 문제를 푸는 데에 정통하지 못한지, 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연차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중국어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로 소통하진 않겠습니다. 중국어 채널은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책 이름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은 한국어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기부기 TV에 계신 분들은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채팅이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서는 중국어로 막 하셔도 저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것을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려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긋는데요. 형광펜이 그냥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분명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 해도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하하. 근데 최연차님 중국어 무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인터넷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중국에 계신 건가 봐요. 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입니다.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제목이 있는데요. 마음의 습관 98페이지입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을 보내는 대상은 확장된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은 그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중국 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니하오. 반갑습니다. 중국 분이
이렇게 제 채널에서 한국어를 또 이렇게 배우신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우리가 생각을 보내는 대상은 확장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보내는 그 대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원할 때 그 원하는 대상은 확장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은 그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 무엇인가가요. 그 무엇인가,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에 제가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은 그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대사는 여기서 네, 가요아니요 드라마 대사네요. 주변 상황을 혐오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환경을 아무리 미워해도 경멸하는 그 무엇에다 에너지를 주어버리면 당신은 그러한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당신이 혐오하는 그 환경이 당신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는 그 대상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에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런 것이라면 아마 그 혐오하는 것들은 자꾸 확장돼 버리겠죠.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바꾸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적고 운수가 나쁘고 아무런 특권도 누리는 것이 없고 중산층 이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붙여진 꼬리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말과 생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주변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쪼들린 살림살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가들을 험담하는 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 모두가 느리고 저급한 에너지이다.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의 말을 새겨보라.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여러분들 혹시 가난에 대해서 그런 결핍감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노트를 꺼내셔서 노트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으로 한번 되뇌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다시요.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가난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가난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을 미워하는 그 상황을 삶 속에 점점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을 미워하고 있는 데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계속 그쪽에다가 쏟고 있으면 그 대상은 확장됩니다. 아까 첫 문장이었죠. 우리가 생각을 보내는 대상은 확장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이 명제를 우리가 일단 새겨놓고요. 일단 이걸 먼저 인정을 해보는 거죠.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가난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거기에다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요, 가난이 해결되기는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가난에 대한 나의 에너지가 계속 그쪽에 계속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런 가난이 확장되는 거죠. 당신이 싫어하는 삶의 상황에 생각이 머물 때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관심을 옮기도록 하라. 당신이 창조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더 지고한 마음 에너지로 도약하라. 원하는 것에 대해 비전을 품는다면 당신은 저절로 그 에너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해결책을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고 있던 그 가난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가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풍요가 구현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보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의 가장 커다란 혜택은 우주가 무한한 풍요로움 자체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써도 다함이 없는 바다에서 물동이로 물을 퍼담는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요청하는 양이 얼마이든 그 근원으로부터 실컷 가져다 쓸 수 있다. 믿음만 충분하다면 아무리 많은 물동이를 가져가도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대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은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가서 이 무한한 공급원으로부터 퍼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인가에 불만족할 때마다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가 당신을 문제로 가득 채워버릴 것이다. 무엇인가에 불만족한다면 그 불만족에 계속 나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요, 그 무엇인가가 당신을 문제로 가득 채워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한정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병 하나만을 들고 무한한 대양으로 가서는 자기는 왜 조금밖에 못 가지는지에 대해서 불평해 왔다. 뚱뚱한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날씬함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와 같은 이야기죠. 뚱뚱한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날씬함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독된 상태를 경멸한다고 해서 정화되는 것은 아니다. 병을 미워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단정을 통해 당신은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창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되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뚱뚱한 상태가 싫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것이고, 뚱뚱한 것을 더 많이 싫어할 수 있는 상황이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반면 마음에 드는 자기 모습을 그리는 일에 에너지를 주면서 그렇게 된 모습을 상상하고 완벽한 체중의 숫자를 눈에 띄는 곳마다 써붙여 놓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과 나란히 동행하는 지고한 신의 안내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다면 당신은 새로운 지향점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혹은 원치 않는 것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일을 멈출 것이며 대신 더 높은 마음 에너지로 체중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시든 아니면 무슨 불교시든 아니면 무슨 다른 천주교시든 다른 어떤 종교이시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아니면 무교이시든 전혀 상관없이 신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란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나의 결핍에 계속 부여를 해버리면 결국 내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그 대상은 확장될 거니까요. 내가 그 결핍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쏟게 되면 그 결핍은 계속해서 확장될 뿐입니다. 그게 가난이라면요. 내가 계속 미워하던 것이 가난이라면 그 가난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을 미워한다고 해서 풍요가 구현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난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무슨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무슨 가난을 미워하는 거랑 풍요를 이렇게 쫓아서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지. 겨우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말장난이 완전히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아요. 내가 계속 가난에다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요. 가난 너무 싫어. 난 왜 가난한 거야? 가난 싫어. 가난 싫어. 이렇게 계속 나의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나는 점점 더 그 가난함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풍요로워지기 원하면 가난하기를 미워하는 걸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강구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책에서 뚱뚱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뚱뚱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물론 그게 자극제가 돼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부정적인 마음은 살을 1kg, 2kg, 3kg 더 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어떤 도전에 대한 의식을 계속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뚱뚱하게끔 유지하게
이 나의 환경, 나의 생각을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장난인 것 같지만요, 뚱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날씬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어떤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절대 뭐 뚱뚱한 게 나쁘다, 마른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혹시 부정적인 것에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었다면 그것을 그만두시고 긍정적인 것에 계속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존감을 키우시고 싶으시면 난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어. 문제야. 그래, 뭐 책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자존감에 대한 책 읽어볼까? 난 자존감이 없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계속 생각과 나의 말이 자존감이 없다는 걸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모든 언어와 생각,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내가 기대하는 것에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충만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 자존감이 없는 현재의 나를 어떻게든 삭제해 버리려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자존감을 더욱더 낮추는 데만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에 관한 책을 항상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만물은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넘치도록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이 우주에서 왜 누구는 가난하고 왜 누구는 부자고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부자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거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자의 마인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그 풍요로움을 담을 나의 그릇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평생토록 계속 풍요롭게 넘치는 그걸 계속 퍼올릴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가난과 부의 차이를 나라가 이래서 그래, 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환경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계속해서 환경 탓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나는 그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해버리는 그런 행동, 생각들 자체가 계속 에너지를 거기다 주는 거죠.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난 환경을 잘못 만났고 쟤들은 금수저기 때문에 그저 받은 거야. 부정적인 데다가 나의 생각을 보내는 걸 끊고 진짜 이제 우리가 줘야 할 것, 우리의 에너지를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마음의 습관 같이 나눠봤고요. 앞으로 자존감 수업을 또 자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자주 계속 나눌 거고, 이 마음의 습관은 두고두고 여러분들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옛날에는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망상 같은 말들, 환상 같은 말들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너무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책이란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순식님, 무기부기님 추천해 주시는 책들이 대부분 비문학인데 문학책은 혹시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문학책은 좋아하는 책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책을 추천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인생을 가장 바꾼 게, 가장 큰 게 일단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오르는데 정말 일조를 한 책, 데미안이란 책. 데미안 또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책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비문학이 더 낫다, 문학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려면, 인간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독서를 할 때 있어서 비문학과 문학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문학을 읽지 않고 문학책만 파버리면요, 그 사람의 감성만 너무 넘쳐나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랄까, 사람이 자꾸 고립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좀 힘들어지고, 감성만 너무 충만해지고,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저런 마음 있죠. 내가 왜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문학책을 읽지 않고 그냥 비문학만 파시는 사람들은요, 지식만 넘쳐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문학과 문학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문학을 사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따지자면 문학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문학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계속 키워주니까요. 비치로사님 감사합니다. 매니저의 일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 우기부기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번밖에 못 누르니까요. 혹시 정원님, 제가 아까 예전에 정원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에 제가 답글로 거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적긴 적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게 뭐 알림이 안 가서 못 보셨다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허보현님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로이님 엄지척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55분이네요. 오늘 11시까지만 딱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저 근데 이거 제가 찍은 건데도 제가 그걸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연 AAK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네요. 광고 보고 좋아요 짐할게요. 감사합니다. 러이님 늦게 들어왔어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 기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 파먹기를 해볼 건데요. 일기 파먹기 며칠 걸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강순식님 인생이요. 뮤직 내가 좋아하는 노래님, 방송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피치로사님 혼자 찍고 뭐 적으셨죠? 카메라 끄면서 수줍. 6월 24일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6월 24일 어제 한번 저번에 한번 한 거라서 혹시 그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네요. 아, 2017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로이님의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주셔가지고 6월 24일에 일기를 찾았고요. 음악을 바꾸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6월 27일이군요. 은근히 일기 파먹기 시간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와이전님 안녕하세요. 매일 하루 마감을 우기부기TV와 함께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손승욱은 그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되게 많이 적었어요. 한 장 정도 한 장 정도 적었네요. 9시 24분. 어제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잠을 설쳤다. 생각보다 영상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후폭풍인 듯 하다. 성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번에 또 같은 경험을 했다. 꿈도 공포였다. 러시아 대통령을 가이드해야 하는데 관광지 인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절망감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할 때 그게 정말 싫었던 것 같다. 관광지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던 나 스스로의 실력에 회의감이 들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중국어 공부도 하자는 마음으로 일을 그만뒀다. 무엇을 하든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이고 싶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책을 보며 나를 성장시키던 그 순간들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눈뜨게 해주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게 해주었다. 가이드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가진 공부의 시간들이 나를 변화시켜 가이드를 완전히 그만두게 했다. 진정한 연설가, 작가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이다. 이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작가가 될 것이다.
가이드 일할 때 저 가이드 일 정말 잘했거든요. 손님들한테 항상 평가를 받는데 평가도 항상 만점 받고, 그리고 가이드 성적도 되게 좋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내가 손님들한테 설명해주는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 한국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손님들에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손님들한테 어떤 수익을 제가 끌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싶은 마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그만뒀었죠. 근데 그만둔 게 아니었죠.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책 보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가이드하러 돌아갈 생각이었죠. 근데 그 책 보던 시간이 진짜 진정한 저의 꿈을 다시 일깨우게 해줬죠. 진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것을 진짜 잘하는 것으로 만들게끔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시간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작년에 일 그만두고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감. 사실 공부하는 하루하루는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인간은 성장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가이드를 하러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작가가 된다면 내가 이 책 읽는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그런 내공을 쌓아야 하는 건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건 5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잠자고 밥 먹고 저의 삶을 유지시킬 만큼의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거의 1년에서 2년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 일단 그냥 1년만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자 생각하고 그만뒀죠. 근데 그 1년이란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저의 꿈을 알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줬고요. 불안감을 안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긴 했지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냐면 진짜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즐거움으로 제가 그 불안감을 해소했어요. 오전 9시 24분에 방금 일기였는데요. 저녁 7시 4분에 또 일기를 적었네요. 오늘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쏟아지는 잠을 참지도 못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공을 차고 오니 몸이 조금 풀린다. 최근에 하루하루 컨디션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알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잠 제대로 못 잤다고 막 악몽 꾸고 그랬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요. 바본가? 멍청하네요. 2017년 6월 24일에 손승욱은 좀 멍청했네요. 아침에 악몽 꿨다 그래놓고는 저녁 돼가지고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네요. 내가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일에 1만 시간의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는 지식, 지혜를 아우르는 이야기꾼이다. 책을 많이 읽고
읽은 내용을 많이 쓰고 많이 말해야 한다.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지 많이 고민된다. 너무 나의 생활 자체가 오픈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리밍을 하고 나면 체력이 방전되어 영상 제작에도 무리가 가는 건 아닐지도 걱정된다. 이때는 실시간으로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던 저였네요. 재밌죠? 옛날 일기 읽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지금은 실시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 실시간 시작하는 게 무지 두려웠고, 이렇게 두려움을 적으면서 나름 나는 아직 실시간 할 때가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저때 저 기점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만 구독자 이벤트라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 4주 동안 8번 생방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적으면 3시간, 길면 5시간까지 막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을 한 게 저 자신을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나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고 남은 시간에 영상 제작을 해야 한다. 그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핵심 성장 과정을 빼버려서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 이렇게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장 중간에는 안전 영역입니다. comfort zone. 그리고 성장 영역, learning zone, 공황 영역, panic zone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안전 영역, 성장 영역, 공황 영역.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과 향상은 성장 영역에 포함된 활동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안전 영역에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이 영역의 활동들은 이미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공황 영역 활동들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 방법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안전 영역은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할 때 별로 나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요. 성장 영역은 아주 딱 난이도가 저의 실력보다 약간 어려우면서 아주 딱 적당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공황 영역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성장은커녕 두려움만 더 많아지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읽을 때,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기초 회화 단계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영화 한 편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어 하는데, 아마 처음부터 드라마로 들어가시는 건 공황 영역이 되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 영역은요, 내가 이미 봤던 책, 이미 알고 있는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입으로 연습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속 안전 영역에 머무르는 거죠. 공부든 무엇이든 우리의 인생에서 성장을 하려면요, 우리는 성장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안전 영역, 저건 무슨 책이에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는 전부 다 제 일기 내용이고요. 이 그림은 제 기억에
아마 이게 그 다음날 일기를 보니까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기에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읽으며 의식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깨닫는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것을 나의 실생활에서 제대로 구현은 못했다. 의식적인 연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1시간만 해도 방전될 수 있을 정도로 뇌를 혹사하는 일이다. 나의 생활에 의식적인 연습의 빈도수와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탁월함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림은요, 책에서 그냥 글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안전 영역이 있고 성장 영역이 있고 공학 영역이 있는데, 안전 영역은 난이도가 너무 쉬운 단계, 성장 영역은 우리가 진짜 난이도가 아주 딱 적정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 공학 영역은 너무 어려워서 실력이 잘 오르지도 않고 두렵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공학 영역이 괜찮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엄청 도끼를 가지고 진짜 난 이걸 어떻게든 해버리겠어 하면서 막 그런 막 도끼를 가지고 참고 하면서 공학 영역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장 영역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좋고, 그리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중요해요. 음. 11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역시 일기 파먹기는 5분 만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경수님,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주음부호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선 주음부호를 쓰는데 그 대륙에서 쓰는 병음을 쓰질 않죠. 주음부호 자체가 뭐냐 하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죠. 발음부터 배우시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음부호뿐만 아니라 병음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어의 그 병음 읽기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하시게 되면 웬만한 교재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오시든 뭐 따로 뭐 중국에 가시든 뭐 상관없이 웬만한 교재들에 다 병음으로 돼 있고, 그리고 병음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소통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적흐님이라고 읽어드려야 되나요? 일기가 정말 책 같네요.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나중에 저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제 일기장이 출판이 되어서 되게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정도로 되게 멋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만약 제가 그냥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후줄근한 사람이면 제 일기장을 누구도 눈독 들이질 않겠죠. 병음은 영어를 알아야 하지 않아요? 제가 몰라서. 병음은 영어랑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기보기 TV 제 중국어 강의만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거 그냥 10분짜리 10편, 12편 정도만 보셔도 바로 그냥 발음에 대해서 다 익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궁금해하거나 너무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실 거예요.
정준호님, 우기부기님, 죽지마요, 죽지마.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물론 뭐 일단 너무 감동이고 너무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란 건 나 자신이 몰라요. 물론 뭐 어디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진짜 막 갤갤거리면서 뭐 진짜 죽음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죽음을 그 순간을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진짜 내일 죽을지 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삶은 선이 아닙니다. 점이에요. 그쵸? 우리의 삶은 이 점, 현재, 우리는 이 현재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현재 하나의 점들이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되게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선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그저 점 하나, 이 현재일 뿐이죠. 죽음이란 것은 이 점들의 집합 중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점들의 아주 긴 그 선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하나의 점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삶 반대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죽음이지. 삶과 죽음 이렇게 대치를 시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요. 삶이라는 그 긴 선 안에 아주 끝에 딱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죽음일 뿐이지. 삶 반대말이 죽음이라고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삶 안에 아주 가장 끝에 있는 작은 점 하나가 우리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점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혼자 탁 느끼고 나서부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당장 내가 어떤 죽음이란 게 바로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고 죽음이란 건 하나의 점이구나. 나는 내가 지금 나의 존재는 이 현재 이 점에 있는데, 내가 언젠가 이 많은 점들 뒤에 최후에 오는 그 점으로 있는 그 점 때문에 내가 현재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나의 그 정신력을, 나의 에너지를 그쪽에다 쏟아부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쵸?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차 조심한다든지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 차도로 막 달려가고 이러면 그냥 금방 죽죠. 근데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괜히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 이후에 알게 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의 일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내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다들 각자의 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강순식님, 저도 요즘 불교의 이해 강의 들으면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사실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랄로타이님, 가족들보다 늦게 죽기만을 바라요. 그건 저도 너무너무 공감입니다. 저도 사실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일하게 두려운 점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게 되면 그분들이 저로 인해 마음 아파할 그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생기죠. 저는 진짜 저희 가족보다 늦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 건강 되게 신경 씁니다. 20분, 21분이나 초과했네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의 습관이란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풍요, 어떤 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좀 나눠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라는 건 아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라는 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부를 많이 추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물론 그 부를 얻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떤 가난에다가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어떤 결핍에다가 쏟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풍요로움, 가능성, 이런 것에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을 계속 구체화시켜가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내가 할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표시를 켜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그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일요일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